빚을 갚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적 회복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 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빚을 갚는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하루빨리 도박빚을 청산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일단 빚이 있으면 사람은 누구라도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실제로 대출해준 은행이나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압박감은 더욱 크겠죠. 우리의 뇌와 마음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를 몹시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빚을 갚고 이러한 압박감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조급함이 회복을 망치는 덫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셨던 많은 분들이 도박빚은 천천히 갚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도박빚 변제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 도박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박빚은 천천히 갚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빚이 많거나 빚독촉을 받을 때 도박으로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요. 아마 어떤 분들은 실제로 몇 차례 도박으로 빚을 일부 해결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방법은 사실 도박 말고는 없거든요. 이렇게 빚을 도박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의 뇌는 도박 행위를 하나의 신속한 해결책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빚의 일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도박을 중단하고자 하는 목표에 실패하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도박 중독에서 회복 없이는 그 상태로 빚을 변제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하지만 도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빚은 다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 도박 문제를 해결해야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도박 중독은 행동의 문제이자 뇌의 패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조절력이나 감정 관리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빚을 갚기 위해 했던 모든 노력과 시도가 결국에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받으시는 많은 내담자들을 통해 이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는데요. 빚을 빨리 갚기 위해 자신의 기존 직업 활동 이외에 대리운전이라든가 음식 배달 알바,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을 2잡, 3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2년, 3년 사이에 그 많던 빚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투지를 보여주곤 하시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빚을 다 갚아가는 시점 혹은 다 갚은 직후에 도박 문제가 재발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통제력과 조절력을 개선하기 위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좀 무시했다가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는 것이 마치 자신이 회복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좀 불러일으키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실제 자신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빚을 천천히 갚으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빚을 미루거나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빚을 갚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그 속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빚을 갚는 것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정신적 회복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셔야 돼요. 물론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나의 속도와 채권자가 요구하는 속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막 조급하게 독촉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자가 지인인데 내가 그 사람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심각한 걸 알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자신이 감당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차로 비유하자면 내가 운전하는 이 차가 시속 80km가 최대치다. 근데 이 차를 가지고 도착지에서
막 급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빨리 오라고 독촉을 한다고 해서 더 빨리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엔진이 과열되어서요, 중간에 차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도 없어요. 지속 가능한 평균의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야 이 여행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박빚 변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속도가 아니라 계획에 따른 변제입니다. 빨리 빚을 해결하고 해방감을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대신 좀 느리지만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그 계획대로 행동하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더 할 수도 있지만 안정과 균형과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에너지를 과잉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빚이 남아있는 상태가 조금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시각을 달리하면 그 남아있는 빚이 도박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 거추장스러움을 기꺼이 유지하면서 계획에 따라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자신의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자신에 대한 조절감, 통제감이 향상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도박빚을 천천히 갚아야 하는지 살펴봤는데요. 빚을 천천히 갚는다는 것은 자신의 회복의 속도를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빨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해져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돈을 갚으려는 건 도박을 끊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다시 도박을 하기 위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천천히 갚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진정한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